한 한강 작가가 수상 소감에선 어떤 메시지를 내놓을지도 주목됩니다. MBC는 오늘 밤 노벨상 시상식을 생중계합니다. 스톡홀름에서 MBC 뉴스 김민찬입니다. 호구님 감사용. 비상계엄 사태를 수사하고 있는 검찰 특별수사본부가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에 대해 어젯밤 구속영장을 청구했습니다. 서울중앙지검에 나가 있는 취재기자 연결해 보겠습니다. 김상훈 기자, 구체적인 혐의가 어떻게 됩니까? 네, 검찰은 김 전 장관에게 내란과 직권남용 혐의 두 가지를 적용했습니다. 핵심인 내란 혐의와 관련해서는 구속영장에 윤석열 대통령과 공모해 국헌 문란을 목적으로 폭동을 일으킬 혐의가 있다고 적시했습니다. 윤 대통령과 김 전 장관 두 사람을 내란 행위를 공모하고 분담해 실행에 옮긴 공범으로 검찰이 보고 있는 겁니다. 세부적으로는 김 전 장관에게는 내란 중요 임무 종사 혐의를 적용했는데요. 윤석열 대통령을 이번 사태에 우두머리로 지목한 것이라는 분석이 나옵니다. 내란죄는 우두머리, 중요 임무 종사자, 단순 가담자로 위계를 나눠 처벌하게 되는데요. 계엄 사태의 주동자로 꼽힌 김 전 장관에게 중요 임무 종사 혐의를 적용한 것은 헌법기관인 국회의 기능을 마비시키려고 한 국헌 문란 행위를 한 중요 임무 종사자의 윗선에 윤 대통령이 있다고 본 것으로 해석됩니다. 우두머리의 법정형은 사형과 무기징역 또는 무기금고만 규정하고 있을 정도로 중대한 범죄입니다. 구속영장 심사는 오늘 바로 진행된다면서요? 네, 구속 여부는 오늘 오후 3시 서울중앙지법 영장실질심사를 거쳐 결정됩니다. 김 전 장관은 검찰 조사에서 계엄 건의, 국회 선관위 병력 투입 지시 등을 대체로 인정하면서도 위헌 위법성은 없었다는 취지로 주장한 걸로 알려졌습니다. 또 일체의 정치활동 금지 등을 규정해 위헌 논란이 제기된 계엄 포고령에 대해서는 자신이 직접 작성했다는 취지로 진술한 걸로 알려졌습니다. 검찰은 내란죄는 법정형이 최대 사형인 중대 범죄이고 증거인멸과 도주 우려가 있는 점 등을 고려해 김 전 장관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는데요. 김 전 장관은 수사 이후 메신저 앱인 텔레그램을 탈퇴하고 액정 파손을 명목으로 휴대전화를 교체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구속영장 심사 결과는 오늘 밤 늦게 나올 걸로 보입니다. 구속영장이 발부되면 윗선인 윤 대통령과 비상계엄을 실행에 옮긴 군, 경찰 수뇌부에 대한 수사에도 탄력이 붙을 걸로 보입니다. 검찰은 김 전 장관에 대한 구속영장에 윤 대통령 이외에도 공모자를 적시했는데요. 계엄 사령관을 맡았던 박안수 육군 참모총장, 곽종근 특정사령관, 여인영 국군 방첩사령관, 이진우 수도방위 사령관, 조지호 경찰청장과도 공모해 국헌 문란을 목적으로 폭동을 일으킨 혐의가 있다고 적시했습니다. 어제 방첩사령부를 압수수색한 검찰은 오늘 여인영 전 방첩사령관을 소환 조사하는 걸로 알려졌는데요. 조만간 계엄 사태에 관여한 군 지휘부들에 대한 신병 확보도 이뤄질 걸로 보입니다. 지금까지 서울중앙지검에서 MBC 뉴스 김상훈입니다. 네, 비상계엄 사태를 수사하고 있는 검찰 특별수사본부가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에 대해 어젯밤 구속영장을 청구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과 공모를 해서 국헌 문란을 목적으로 폭동을 일으킨 혐의인데요. 자, 서울중앙지검에 나가 있는 취재기자를 연결해 보겠습니다. 김상훈 기자, 구체적인 혐의가 어떻게 되는 건지요? 네, 검찰은 김 전 장관에게 내란과 직권남용 혐의 두 가지를 적용했습니다. 핵심인 내란 혐의와 관련해서는 구속영장에 윤석열 대통령과 공모해 국헌 문란을 목적으로 폭동을 일으킨 혐의가 있다고 적시했습니다. 윤 대통령과 김 전 장관 두 사람을 내란 행위를 공모하고 분담해 실행에 옮긴 공범으로 검찰이 보고 있는 겁니다. 세부적으로는 김 전 장관에게는 내란 중요 임무 종사 혐의를 적용했는데요. 윤석열 대통령을 이번 사태에 우두머리로 지목한 것이라는 분석이 나옵니다. 내란죄는
우두머리, 중요 임무 종사자, 호구님 감사요. 단순 가담자로 위계를 나눠 처벌하게 되는데요. 계엄 사태의 주동자로 꼽힌 김 전 장관에게 중요 임무 종사 혐의를 적용한 것은 헌법기관인 국회의 기능을 마비시키려고 한 국헌 문란 행위를 한 중요 임무 종사자의 윗선에 윤 대통령이 있다고 본 것으로 해석이 됩니다. 우두머리의 법정형은 사형과 무기징역 또는 무기금고만 규정하고 있을 정도로 중대한 범죄입니다. 네. 자, 구속영장 심사가 오늘 바로 진행된다고 들었습니다. 네, 구속 여부는 오늘 오후 3시 서울중앙지법 영장실질심사를 거쳐 결정이 됩니다. 김 전 장관은 검찰 조사에서 계엄 건의, 국회, 선관위 병력 투입 지시 등을 대체로 인정하면서도 위헌 위법성은 없었다는 취지로 주장한 걸로 알려졌습니다. 또 일체의 정치활동 금지 등을 규정해 위헌 논란이 제기된 계엄 포고령에 대해서는 자신이 직접 작성했다는 취지로 진술한 걸로 알려졌습니다. 검찰은 내란죄는 법정형이 최대 사형인 중대범죄이고 증거인멸과 도주 우려가 있는 점 등을 고려해 김 전 장관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는데요. 김 전 장관은 수사 시작 이후 메신저 앱인 텔레그램을 탈퇴하고 액정 파손을 명목으로 휴대전화를 교체한 걸로 전해졌습니다. 구속영장 심사 결과는 오늘 밤 늦게 나올 걸로 보입니다. 구속영장이 발부되면 윗선인 윤 대통령과 비상계엄을 실행에 옮긴 군, 경찰 수뇌부에 대한 수사에도 탄력이 붙을 걸로 보입니다. 검찰은 김 전 장관에 대한 구속영장에 윤 대통령 이외에도 공모자를 적시했는데요. 계엄사령관을 맡았던 박안수 육군참모총장, 곽종근 특정사령관, 여인형 국군 방첩사령관, 이진우 수도방위사령관, 조지호 경찰청장과도 공모해 국헌 문란을 목적으로 폭동을 일으킨 혐의가 있다고 적시했습니다. 어제 방첩사령부를 압수수색한 검찰은 오늘 여인형 전 방첩사령관을 소환 조사하는 걸로 알려졌는데요. 조만간 계엄 사태에 관여한 군 지휘부들에 대한 신병 확보도 이뤄질 걸로 보입니다. 지금까지 서울중앙지검에서 MBC 뉴스 김상훈입니다. 20분 내에서 신고가 나왔습니다. 아파트. 세 번째로 홍장원 차장은 조선일보와 인터뷰를 호구님 감사요. 사실관계를 말씀드리면 호구님 감사요. 12월 3일 그대로 워딩대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만화와 같은 일이 일어났다. 저녁에 대통령으로부터 2번 전화가 왔었는데 20시 20분경에 온 전화는 받지를 못하고 20분 내에서 신고가 나왔습니다. 22분경에 본인이 전화를 드렸다. 그 대통령께서 계좌에 빨간불 대통령이 켜지면 소리에 집중한다. 전화가 그 받지 못한 이유가 대통령과는 통상 안보폰으로 전화를 하는데 보좌관이 안보폰을 가지고 있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20시 22분에 홍 차장이 전화를 드리니까 한두 시간 후에 중요하게 할 이야기가 있으니 전화기 잘 들고 대기하라는 지시가 있었다고 합니다. 호구님 감사요. 이에 따라서 홍장원 차장은 국정원 집무실에서 대기하고 있었다고 합니다. 대기하고 있던 도중에 10시 53분경 비상계엄 발표가 감사요. 나고 종료 후에 전화가 왔다고 합니다. 대화 내용을 대충 말씀드리겠습니다. 1차장입니다. 받지 빨간불 켜지면 소리에 집중한다. 계엄 발표하는 것 받습니다. 이번 기회에 다 잡아들여 싹 다 정리해. 국정원에도 대공 수사권을 줄 테니 우선 방첩사를 도와 지원해. 지금 자금이면 자금, 인력이면 인력 무조건 도와. 호구님 감사요. 그래서 알겠다고 일단 답변을 했다고 합니다. 이 방첩사령관과 통화한 내용입니다. 10시 23분경 기자회견 당시에 국정원은 비상계엄과 관련해서 어떠한 정보도 없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10시 33분경에 이를 확인하기 위해 제일 먼저
국방부 차관에게 전화를 하였더니 전혀 모르고 있는 상태라고 하였습니다. 그래서 10시 계좌에 빨간불 46분에, 켜지면 10시 소리에 45분에 집중한다. 방첩사령관에게 전화를 했더니 전화가 안 되었고 1분 후에 전화가 왔다고 합니다. 1차 전화였다고 합니다. 방첩사령관은 저희들 방첩사령관과 참고적으로 말씀드리면 홍장원 차장은 육사 선후배사입니다. 홍장원 차장이 육사 선배입니다. 방첩사령관은 저희들도 전혀 모르고 있습니다. 우리도 위에서 시키는 대로 하는 겁니다. 라는 말을 해왔다고 합니다. 10시 58분경 2차 통화를 하였습니다. 10시 53분 대통령 전화를 받고서 전화를 했는데 전화가 안 되었다가 11시 6분경 3차 호구님 전화를 감사님. 했습니다. 20분 내에서 신고가 나왔습니다. 마찬가지로 전화를 기피하는 분이 맨 처음에는 방첩사령관이 통화를 기피하는 계좌에 빨간불 분위기였다고 합니다. 켜지면 소리에 집중한다. 그런데 대통령이 전화를 했다는 말을 하자 방첩사를 대통령이 전화를 해서 20분 내에서 방첩사를 신고가 지원하라고 나왔습니다. 해서 전화를 했는데 뭘 도와주면 되겠냐고 물어봤더니 그제서 이제 얘기를 하는 것이 일단 국회는 경찰을 통해 봉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목표가 국회이구나 라는 예상을 했다고 합니다. 생각을 했다고 합니다. 그러고 나서 선배님 이걸 도와주세요 하면서 체포조가 나가 있는데 호구님 감사용. 소재 파악이 안 됩니다. 체포 호구님 대상자 감사요. 명단을 불러주면서 위치 추적을 해달라고 했는데 정확한 워딩은 검거 지원을 계좌에 요청한다. 빨간불 이렇게 켜지면 소리에 집중한다. 했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우선적으로 명단을 불러주었다고 합니다. 근데 이게 20분 좀 내에서 위험하니까 신고가 보안폰으로 나왔습니다. 하지. 그런데 보안폰이 그 방첩사령관과 1차장은 돼 있질 않아서 그럼 사람을 보내니까 사람을 보내라고 했더니 그럴 시간이 없다. 그래서 그냥 말씀을 드리겠다 이렇게 얘기를 했고 진짜 명단을 갖다 불러줬다고 합니다. 명단을 불러드리겠습니다. 체포 대상자니까. 홍 차장이 기억하는 순서입니다. 이재명, 우원식, 한동훈, 김민석, 박찬대, 정청래, 조국, 김어준, 김명수 호구님 전 감사요. 대법관, 김민웅, 참고적으로 김민석 계좌에 빨간불 최고위원이 켜지면 소리에 집중한다. 형님인 걸로 알고 있습니다. 권순일, 그리고 권순일 전 이숨을 선관위 빵했습니다. 위원과 또 한 명의 선관위 위원을 불러주었는데 기억을 못한다고 합니다. 여기까지 듣고 그대로 워딩 그대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미친 X로구나. 그거 생각하고 그 20분 다음부터는 내에서 메모를 신고가 하지 않았다고 나왔습니다. 합니다. 그래서 제일 마지막에 이게 노총인지 민주노총 그러니까 한국노총인지 노총인지는 잘 모르겠는데 노총위원장 한 명을 기억이 난다고 합니다. 1차 검거, 2차 검거 대상자를 축차적으로 1차 검거, 2차 검거를 축차적으로 대상자를 축차적으로 검거할 예정이며 방첩사에 있는 구금 시설에 구금에 조사할 계좌에 예정이다. 빨간불 이렇게 켜지면 얘기를 갖다가 소리에 했다고 집중한다. 합니다. 그런데 말이 안 된다고 생각을 했다고 합니다. 다음에는 이제 국가정보원장과의 관계입니다. 방첩사령관 그리고 대통령 전화를 받고 계속 원장과 통화를 갖다가 시도했는데 원장과 통화가 안 되었다고 합니다. 심지어 이제 그 원장 비서나 수행 비서들과도 통화가 안 되었는데 이유는 20분 당시에 내에서 신고가 나왔습니다. 국무회의에 배석 중이었던 걸로 확인이 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23시 30분경 원장이 돌아와서 정무직 회의를 소집하였다고 합니다. 정무직 회의에는 1, 2, 3차장, 기조실장, 원장 포함해서요. 이렇게 정무직 회의를 했는데 그 당시에 차장들은
산하국장을 비상소집한 상태였다고 합니다. 원장은 20분 내에서 신고가 나왔습니다. 비상계엄이면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이 뭐가 계좌에 있죠라고 빨간불 켜지면 질문을 소리에 하였고 집중한다. 어, 20분 기준 내에서 실장은 신고가 나왔습니다. 법률 검토를 한번 해봐야겠다. 매뉴얼을 찾아봐야 한다는 그런 식의 답변을 하였다고 합니다. 1차장은 계엄이 발령되면 모든 게 군으로 넘어가니 우리가 할 수 있는 게 없다. 이렇게 답변을 하였고 2차장은 합동수사본부가 만들어지면 합동수사본부를 지원할 수 있다. 이렇게 답변을 하였다고 합니다. 원장은 뭘 할 수 있는지를 검토해서 해보고 내일 아침에 다시 한번 이야기하자. 그리고 회의가 끝났다고 합니다. 내일 아침에 회의하자는 건 정무적 회의가 내일 계좌에 아침에 빨간불 회의가 켜지면 있거든요. 소리에 집중한다. 그래서 각 부서별로 검토해봐라 이런 얘기를 했다고 합니다. 국정원이 비상계엄에서 뭘 할 수 있는지 그렇게 얘기를 하다가 이거 뭐 종료됐고 그 정도 이야기 이상은 얘기가 없었다고 합니다. 뭐 그냥 자기의 생각을 얘기를 하는 것이 그 원장이 이렇게 여기에 개입을 하지 않으려고 여기에 얘기를 하지 않으려고 피하는 인상이었고 그러니까 이 계엄에 대해서 구체적인 답변을 하지 않으려는 것이었다 이렇게 얘기했고 본인이 보고한 내용 중에서 기억하는 것은 한동훈 이재명을 잡으려고 한다 이렇게 얘기를 갖다가 하니까 내일 아침에 얘기합시다. 계좌에 빨간불 켜지면 소리에 집중한다. 뭐 회피했다는 아니고 얘기를 그렇게 더 나가서 얘기를 하지 않으려고 하였다 이런 호구님 정도입니다. 감사용. 결론은 이게 이제 1차장은 20분 내에서 신고가 나왔습니다. 이 미친 객수 그래서 일체 20분 내에서 아무것도 하지 신고가 않고 나왔습니다. 지시사항을 이행하지 않고 있다가 계엄이 이제 20분 내에서 받아들여서 신고가 해제된 나왔습니다. 다음에 뭐 퇴근했다고 합니다. 지금까지의 사항은 우리한테 보고하기 전까지는 자기밖에 몰랐다 이렇게 얘기를. 근데 지금 얘기를 하면서 1차장은 군의 비상계엄과 같은 군의 개입이 계좌에 빨간불 이번으로 켜지면 끝나지 소리에 집중한다. 않으리라는 생각을 강하게 하고 있다. 그 이유는 김용현 국방부 장관을 경질한 것은 20분 내에서 전략적 신고가 후퇴이고 나왔습니다. 눈가리기식 아웅이며 이는 후임 최병혁 사우디 대사와 국방 포럼은 윤석열 대선 캠프에서 국방 포럼을 같이 한 사이인데 김용력의 영향력 아래 있는 분이며 그 얘기를 하면서 본인이 육사 출신이기 때문에 누구보다도 잘 안다 이런 말도 했습니다. 그러면서 사우디 대사도 김용현 결국은 국방부 장관의 후원으로 갔다고 볼 수 있다. 이런 것과 수방사령관, 계좌에 특전사령관, 빨간불 방첩사령관 켜지면 소리에 모두 집중한다. 지금 그대로인 상태에서 그리고 이게 비상계획에 참여한 그 20분 출신들 내에서 예를 신고가 들면 헬기 지원을 나왔습니다. 한 항공지원단장 특전사내에 있습니다. 이런 분들이 모두 호구님 육사 감사용. 출신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그 군지의관들이 모두 있는 상태에서 대통령이 다시 마음 먹으면 김용현 국방부장이 뒤에서 움직여서 이 문제를 갖다 엎으려고 할 것이다. 다시 계엄과 같은 중대 범죄를 저지르려고 할 것이다. 그렇지 않다면 이런 것이 문제가 있다고 계속 주장한 1차장 본인입니다. 본인을 경질할 것이 아니라
특전사, 수방사, 방첩사령관을 당장 지금 직위해제하고 조사해야 되는데 거꾸로 본인을 경질한 것만 봐도 알 수 있다. 이렇게 얘기를 계좌에 빨간불 켜지면 소리에 계엄 집중한다. 사태 당시 윤석열 대통령이 이번 기회에 싹 잡아들여 정리하라며 정치인 등을 체포하라는 지시를 직접 내렸다는 증언이 나오기 20분 내에서 직전인 신고가 오늘 오후 나왔습니다. 1시 31분 대통령실 관계자는 출입기자단에 전달드립니다라며 입장문을 배포했습니다. 대통령은 그 누구에게도 국회의원을 호구님 체포, 감사요. 구금하라고 지시한 적이 없다는 내용이었습니다. 이에 언론사들은 일제히 속보를 통해 대통령실이 정치인 체포 구금 지시를 부인했다는 소식을 전했는데 불과 2분 만에 대통령실은 이미 낸 입장을 취소한다며 다시 삭제해달라고 요청해왔습니다. 비슷한 시각 국회에서 홍장원 국정원 1차장이 국회 정보위원장과의 면담에서 윤 대통령이 이번 기회에 잡아들여 싹 정리하라고 지시했다는 증언을 했기 때문으로 보입니다. 홍 차장은 윤 대통령이 이번 기회에 싹 다 정리하라, 국정원에 대공 수사권을 줄 테니 우선 방첩사를 지원하라며 자금이면 자금, 인력이면 인력, 무조건 도우라고 했다고 증언했습니다. 방첩사령관 역시 계엄 당시 체포 대상자로 이재명, 우원식, 한동훈, 박찬대, 조국 등 주요 정치인 명단을 전달했다고 폭로한 시점이었습니다. 체포 대상에는 더불어민주당 김민석 최고위원과 정청래 의원 등 정치인들을 비롯해 방송인 김어준 씨와 김명수 전 대법관, 권순일 전 중앙선거관리위원도 들어있었던 걸로 전해졌습니다. 이 같은 소식은 곧바로 더불어민주당 소속 국회 정보위 간사인 김병기 의원이 전하면서 알려졌고 대통령실의 해명은 단 2분 만에 사실상 거짓으로 드러난 셈입니다. 국민의힘 한동훈 대표가 기존 태도를 뒤집고 윤석열 대통령 직무집행 정지를 주장한 배경인 주요 정치인 체포 지시와 관련해 윤 대통령이 이 같은 지시를 직접 내렸다는 언론 보도가 나왔습니다. 윤 대통령이 직접 국가정보원 간부에게 연락해 한 대표를 체포하라는 지시를 내렸지만 국정원이 말을 듣지 않았다는 겁니다. 조선일보에 따르면 윤 대통령은 비상계엄을 선포한 지난 3일 홍장원 국가정보원 1차장에게 방첩사령부와 협조해 한 대표를 체포하라고 직접 지시했습니다. 이 신문은 정보 소식통을 인용해 대통령이 직접 홍 차장에게 전화해 구두 지시를 내렸고 홍 차장은 국정원은 그런 일을 할 수 있는 조직과 인력도 없고 지시를 이행할 수단도 없다며 난색을 보였고 이행하지 않았다고 전했습니다. 정보 소식통은 그러면서 윤 대통령이 조태용 국정원장을 거치지 않고 홍 차장에게 직접 연락해 지시를 내린 건 조 원장도 윤 대통령에 따르지 않았기 때문인 걸로 알고 있다며 국정원장도 대통령 지시를 거부했다는 취지로 말했습니다. 이에 윤 대통령은 비상계엄 선포 당일 홍 차장의 지시 불이행을 항명으로 간주하고 경질 조치도 취한 걸로 알려졌습니다. 이 같은 사실 확인 요청의 당사자인 홍 차장은 다음에 좋은 기회가 있겠죠라고만 답했고 국정원장은 응답하지 않은 걸로 전해졌습니다. 상황을 종합하면 한동훈 대표뿐 아니라 이재명 민주당 대표와 우원식 국회의장 등 국회와 야당 지도자들에 대해서도 체포령이 내려졌을 가능성이 매우 높아 보입니다. 앞서 한 대표도 계엄령 선포 당일 윤 대통령이 주요 정치인 등을 반국가 세력이라는 이유로 고교 후배인 여인영 방첩사령관에게 체포하도록 지시한 사실, 정치인 체포를 위해 정보기관을 동원했던 사실을 확인했다고 밝혔습니다. 한편 홍 차장은 오늘 국회에 나와 신성범 정보위원장과 면담을 했고 국회 정보위는 오후에 전체 회의를 열고 계엄 상황과 관련해 홍 차장으로부터 증언을 들을 예정입니다. 계좌에 빨간불 켜지면 소리에 집중한다. 네, 우원식 국회의장의 입장 발표가 있었습니다. 오늘 오전에 한덕수 국무총리와 한동훈 대표의 공동 담화문 발표 이후에 우원식 국회의장이 이에 대한 입장을 밝혔습니다. 근데 참 저희가 교수님하고 조금 전에 얘기했던 그 내용을 1번으로 말씀을 하셨어요. 헌법 제1조 2항
모든 권한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 이걸 권력. 근거로 됐습니다. 네, 예, 예. 좀 설명을 해주세요. 그게 헌법 다른 조항도 아니고 1조 2항 아닙니까? 계좌에 빨간불 켜지면 소리에 집중한다. 대한민국의 주권은 국민에게 있고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 그러니까 그 권력 안에 대통령의 권력도 있는데 그러니까 주권자인 국민들이 원래 가지고 있던 권력인데 그걸 선거를 통해서 대통령에게 위임해 준 거예요. 근데 대통령에게 위임할 때 다시 이 권력을 재위임할 수 있다고 위임해 준 게 아니라고요. 그러니까 대통령은 그 권력을 행사하든가 행사하기 싫으면 하야하면 돼요. 두 방법밖에 없습니다. 예. 그런데 그거를 뭐 국민의 선거로 뽑히지도 않은 국무총리나 특히 국무총리는 지금 내란죄 수사 대상이에요. 그리고 당대표나 국민에 의해서 뽑히지도 않았죠. 그런 분들한테 재위임해 줄 수가 없습니다. 그거는 헌법에 너무나도 기본이 되고 분명한 계좌에 그러한 빨간불 켜지면 소리에 국민주권의 집중한다. 원리이기 때문에 제가 뭐 예언을 한 게 아니에요. 국회의장님의 담화를, 그죠? 네. 그거는 헌법을 조금이라도 공부한 사람은, 헌법학자들은 물론이고 헌법을 공부하는 로스쿨 학생들도 다 알 수 있는 기본적인 상황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이 상황은요, 그러한 헌법의 기본 중에 기본이 되는 상황도 저버리고 마음대로 자기들 마음대로 뭐 권력을 사유화하고 나눠 갖고 그러겠다는 그러한 시도라고밖에 볼 수 없습니다. 아니 헌법 연구자로서 평생을 헌법을 연구한 사람으로서 저는 정말 화나요. 헌법을 이렇게 무시할 수 있어요? 그리고 국민을 이렇게 무시할 수 있어요? 누가 한동훈 대표에게 국정 운영의 권한을 위임해 줬어요? 계좌에 빨간불 켜지면 누가요? 소리에 어느 집중한다. 국민이요? 누가 한덕수 총리에게 국정 운영을 책임질 수 있는 권한을 줬어요? 물론 방법은 있어요. 탄핵 소추돼서 권한 행사가 정지되면 1순위 권한 대행자가 헌법에 의해서 국무총리입니다. 그러면 권한 대행은 할 수 있지만 그거는 비상적인 상황이잖아요. 그리고 이 상황에서는 지금 한덕수 총리는 권한 대행자가 될 수 없어요. 왜냐하면 계엄이 선포되기 직전에 국무회의에 참석했기 때문에 내란죄 지금 수사 대상이라고요. 그러면 헌법 71조에 의해서 권한 대행과 관련해서는 국무총리, 그 다음은 법률이 정한 국무위원회 순서로 그 권한을 대행한다라고 돼 있어요. 이때 법률이 정한 국무위원회에서 법률은 정부조직법입니다. 그럼 국무위원들 중에 누가 1순위냐? 계좌에 빨간불 켜지면 소리에 경제부총리요, 집중한다. 기재부 장관이에요. 그런데 이분도 아까 정부 부처 합동 브리핑에 발표를 하시던데 이분도 국무회의 참석자로 제가 알고 있어요. 이분도 수사 대상이에요. 권한 대행할 수 없어요. 물론 본인은 찬성하지 않고 반대했다고 했지만 반대했는지 여부도 수사를 통해서 밝혀져야 됩니다. 그 다음에 교육부 장관, 그 다음에 과기부 장관, 그 다음에 외교부 장관 이렇게 내려갑니다. 네. 이 중에 그 국무회의에 참석하지 않은 분이 첫 권한 대행자가 될 겁니다. 일단 그 비상계엄이 선포되기 직전에 열렸던 국무회의, 네. 그 심의에 참석했던 사람들은 일단 내란죄의 수사 대상이 될 수 있다 이렇게 보시는 될 수 거네요. 있기 때문에 네. 권한 대행자가 될 수 없습니다. 그러니까 탄핵 소추가 국회를 통과하더라도 그럼 권한 대행자가 나타나야 되는데 계좌에 거기 빨간불 국무회의에 켜지면 소리에 참석했던 집중한다.
계좌에 빨간불 켜지면 소리에 집중한다. 호구님 감사용. 계좌에 빨간불 켜지면 소리에 집중한다. 호구님 감사용. 자, 오픈 AI에서 만든 영상 생성 AI인 소라. 이게 계속 공개될 거다라는 말만 있었지 아직까지 몇 달째 일반 대중한테 공개가 안 되고 있잖아요. 이게 퀄리티가 진짜 어마어마하거든요. 여기 보시면 미소녀들이 나오는데 이 피부나 이 디테일 하나하나가 정말 미쳤습니다. 거의 뭐 4K 영상급 퀄리티를 뽑아내기도 하고, 이 AI라서 표현이 워낙 자유롭다 보니까 정말 기괴하고 창의적인 영상들도 만들어내고 있습니다. 이제 이 AI 이후 디지털 아트의 경계가 완전히 변했거든요. 누구나 프롬프트 한 줄로 완전 예술을 만들 수 있게 계좌에 됐어요. 빨간불 그런데 켜지면 아직까지 소리에 우리는 이 집중한다. 소라 AI에 접근이 불가능하다라는 점. 이런 AI 모델이 있으면 뭐합니까? 우리가 쓰지를 못하는데 그냥 그림의 떡같은 존재죠. 호구님 감사용. 그런데 제가 이번에 소개시켜드릴 인비디오 3.0은 영상 퀄리티도 괜찮은데 최대 거의 수십 분에 달하는 그런 영상을 만들 수가 있게 되었어요. 제가 이거 보고 느낀 점은 이제 유튜브 그냥 정말 쉽게 만들 수 있겠다. 나도 이제 유튜브 영상 이걸로 제작해야겠다라는 생각이 딱 들더라고요. 지금 보시는 게 이제 인비디오로 만든 영상들인데 보시면은 애니메이션 스타일부터 실사 스타일까지 생각보다 퀄리티가 좋고, 심지어는 이제 글자도 이렇게 표현을 해주는 걸로 봐서 와, 이제 AI가 정말 많이 발전했구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저도 직접 한번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용법은 너무나 간단합니다. 홈페이지 들어가셔서 로그인하고 크리에이트 AI 키 누르시면 끝입니다. 만들기 버튼 누르시면 다양한 템플릿을 먼저 제공을 해줘요. 네, 쇼츠용도 있고 그냥 롱폼용도 있는데 저는 일단 롱폼용으로 한번 해보겠습니다. 시간 같은 경우는 1분에서 무려 20분까지도 제가 설정이 가능하더라고요. 먼저 20분 영상 만들면 아마 엄청 오래 걸릴 것 같아서 일단 3분짜리로 만들어 보겠습니다. 주제 같은 경우는 이제 주식시장이 폭락한 사건 탑3 이걸로 한번 해볼까요? 그리고 인비디오 AI가 진짜 대박인 게 이 밑에 세부 사항들이 상당히 디테일해요. 일단 뭐 음악 같은 경우는 그냥 아무거나 넣었고요. 자막 같은 경우도 효과까지 지정을 해서 내가 넣어줄 수가 있어요. 그리고 언어 같은 경우는 여러 가지 언어를 제공해주지만 한국어로 일단 제작을 해보겠습니다. 그리고 또 정말 대박인 기능인데 여기 이제 보이스를 설정할 수가 있어요. 뭐 다양한 보이스가 있지만 저는 제 목소리를 학습시켰습니다. 제 목소리가 녹음된 파일 30초짜리만 있으면 제 목소리를 바탕으로 AI 영상을 만들 수가 있어요. 이거 진짜 대박이지 않습니까? 경음악 어떻게 할 거냐, 스타일 어떻게 할 거냐가 있는데 다양한 스타일을 제공을 해줘요. 뭐 픽사 스타일부터 스튜디오 지브리 스타일, 그뿐만이 아니고 뭐 스릴러 스타일 혹은 모노크롬, 흑백 사진이죠. 호나 마인크래프트 혹은 클레이 애니메이션, 이걸 넘어서 이제 손그림까지 다양한 스타일을 제공해주기 때문에 와, 이거는 진짜 창의성만 있으면 정말 다양한 작품이 나오겠다 싶더라고요. 일단 뭐 제너레이트 비디오 버튼을 눌러줍니다. 그러면 이제 자동으로 분석을 해서 영상을 만들어줍니다. 같이 한번 보시죠. 주식이 계속 오를 거라 믿고 너도 나도 투자했거든요. 그런데 계좌에 1929년 빨간불 10월 켜지면 마치 뚝배기 소리에 깨지듯 집중한다. 주식시장이 폭락했습니다. 자, 어떻습니까? 진짜 말이 안 되지 않나요? 이거 거의 제 목소리를 그대로 뺏겼습니다. 와, 요새 딥페이크가 유행한다더니 진짜 이제는 유튜브의 작업물을 그냥 이런 식으로 뺏을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리고 이제 내용에 맞는 영상을 정확하게 매칭을 시켜주고 있어요. 와, 이거 보고 든 생각이 이제 유튜버 되기 정말 쉽겠다라는 생각이 딱 들더라고요. 그리고 지금 보시는 거 이제 르브론 제임스 인생 전기에 대한 쇼츠를 만들어 달라고 했는데 쇼츠 1분 분량을 아예 풀 생성 AI로 만들었습니다. 자, 진짜 어이가 없을 지경인데 진짜 말이 안 나옵니다. 너무 대본도 잘 짜고 안에 있는 영상 구성까지 나쁘지 않습니다. 물론 AI 보이스가 완벽하진 않거든요. 심지어 이제 제 목소리를 학습시킨 거기 때문에 더더욱 어색할 때가 있습니다만 그래도 이렇게 대본에 맞춰서 영상을 제작해 준다는 게 정말 대단하거든요. 그리고 인비디오가 좀 대단한 게 이미 있는 영상 소스를 대본에 맞춰서 배열하는 게 이제 첫 번째고, 두 번째로는 아예 생성한 AI로 전부 다 만드는 방법인데 방금 봤던 르브론 제임스 쇼츠도 그렇고 제가 보여줄 인공지능 쇼츠도 그렇고
정말 대단합니다. 친해줄 수 있는 계좌에 AI가 빨간불 있다면 켜지면 소리에 AGI, 집중한다. 즉 인공일반지능 시대가 성큼 다가오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 놀라운 기술이 가져다줄 미래, 빛 좁은 개살구일지도 모릅니다. AGI는 수백만 개의 일자리를 송두리째 앗아갈 수도 있습니다. 와, 진짜 미쳤죠? 이 마인크래프트 버전으로 영상을 만들어 달라고 하니까 이렇게 생성 AI를 기반으로 영상을 아예 새롭게 만들어 버립니다. 그리고 이제 제 목소리가 마음에 안 들어서 영상의 목소리를 평범한 여자로 바꿔줘라는 프롬프트를 입력하니까, 하지만 이 놀라운 기술이 가져다줄 미래, 빛 좋은 개살구일지도 모릅니다. 자, 보셨죠? 금방 목소리도 이렇게 바꿔줍니다. 그리고 더 대박인 점은 일반 AI 컨텐츠랑은 다르게 여기서 우리가 마음에 안 드는 게 있으면 하나하나 세부적인 에디트가 수정이 가능하다는 거예요. 일단 음악도 수정이 가능하고 대본도 수정이 가능합니다. 그리고 영상이나 이미지가 마음에 들지 않는 경우 오른쪽에 제너레이티브 미디어를 눌러서 따로 수정이 20분 가능해요. 내에서 그뿐만이 신고가 아니라 일반 나왔습니다. 영상 편집 툴처럼 이제 화면 전환이라든지 오버레이 효과라든지 자막의 이펙트라든지 정말 세부적인 조정까지 가능하니까 이 하나로 모든 영상을 만들 수가 있어집니다. 계좌에 결국 빨간불 이 켜지면 인비디오는 소리에 AI로 집중한다. 모든 걸 만들지만 또 인간이 개입할 수 있는 보완적인 툴이라고 할 수가 있어요. 요즘에서도 강력한 기능은 역시 생성 AI입니다. 유튜브 자동으로 만들어주는 꽤 간단히 내가 원하는 거 텍스트로 친 다음에 오른쪽에 제너레이트 클립 버튼 누르고 시간 10초로 이렇게 맞춰놓고 만들게 되면은 시간이 조금 걸리긴 하는데 이렇게 영상을 만들어줍니다. 그리고 확실히 대단한 게 이 AI 유튜브 크리에이터라고 이 글자 부분은 보통 AI가 많이 틀리거든요. 그런데 정확하게 유튜브 크리에이터랑 글자도 만들어주고 이게 배경음악도 넣어줍니다. 자, 이거 말고도 일론 머스크가 우주선을 타고 화성으로 가는 장면 보시면 이제 배경음악까지 자동으로 생성을 해줍니다. 분위기가 뭔가 스산하죠. 아, 근데 진짜 너무 대단하지 않습니까? 자, 마지막으로 단점 및 총평을 좀 하겠습니다. 단점 같은 경우는 생성 시간이 좀 깁니다. 긴 영상 만들려면은 밥 한 끼 먹고 와야 되는 전 그 정도의 시간이 걸리더라고요. 그리고 약간 퀄리티가 아직 완벽하지 않습니다. 약간 인간의 디테일이 추가적으로 더 필요한 건 맞아요. 지금 수준에서 유튜버나 영상 편집자가 완전 대체된다? 그건 아닐 겁니다. 아마 이제 크리에이터들 입장에서는 사실 이게 되게 좋은 도구예요. 계좌에 왜냐면 빨간불 엄청난 켜지면 돈과 노력으로 소리에 만들던 집중한다. 걸 이제는 프롬포트 한 줄로 만들 수가 있어졌으니까요. 지금은 약간 5% 정도 아쉬운 감이 있지만 이제 한 2년, 3년 후면 진짜 이제 누구나 크리에이터가 되는 그런 미래가 올 것 같습니다. 댓글에 링크 남겨드릴 테니까 일단 무료 버전으로 한번 체험을 해보시고 이 생성 AI 기능을 쓰려면 약간 유료 결제가 필요하긴 하거든요. 이제 $90짜리 요금제는 15분의 생성 AI 크레딧을 제공합니다. 여기 조금 비싸다고 걱정하시는 분 계실 것 같은데 그래도 이게 다른 회사들 거보다는 싸고 그리고 영상을 외주로 맡겨서 만드는 것보다는 훨씬 싸게 먹히고 또 추가적으로 크레딧을 구매할 수 있기 때문에 뭐 나쁘지 않은 선택인 것 같습니다. 자, 지금까지 월스트리트 테크넴이었고요. 다음번에는 또 신박한 서비스로 앱으로 찾아뵙겠습니다. 시리아 반군이 수도 다마스쿠스를 함락시킴에 따라서 침묵의 살인자로 불리던 시리아의 알 아사드 대통령이 결국 비밀리에 도망쳤습니다. 이로써 반세기가 넘는 알 아사드 일가의 철권 통치가 사실상 막을 내렸습니다. 특히 이 아사드 정권의 붕괴는 러시아와 이란의 전략적 실패라는 점에서 향후 중동 정세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주목됩니다. 와이타임스가 이 문제를 짚어봤습니다. 지금 시작합니다. 영국의 BBC는 현지 시간으로 8일 시리아 반군이 파죽지세로 주요 도시를 점령하더니 이날 수도 다마스쿠스까지 장악했다 그러면서 그동안 철권 통치를 계좌에 빨간불 켜지면 소리에 집중한다. 하릴 미군 중부사령부는 시리아 중부에 있는 이슬람 국가 기지를 향해 수십 차례 공습을 가했습니다. 이날 중부사령부는 성명에서 B-52, F-15, A-10 등 공군 자산을 동원해 75개 이상 표적을 공격했다고 밝혔는데요. 이어 IS의 지도자, 대원, 거점에 대한 공습은 이들이 재건을 시도하지 못하도록 방해하고 약화시키고 격퇴하는 임무의 일환이라고 강조했습니다. 같은 날 이스라엘도 전투기를 띄워 IS 견제에 나섰습니다. 타임스 오브 이스라엘은 국방 소식통을 인용해 수십 대의 항공기가 전략 무기를 파괴하는 데 중점을 두고 수많은 목표물을 타격했다고 전했습니다. 트럼프 타임으로 인해 막바지로 치닫는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에서
러시아군은 지난달 사상자 수로 최대치를 찍었습니다. 11월 말에는 단 하루에 2,000명 이상의 러시아군 병력을 잃었다는 보고가 나오기도 했습니다. 6일 BBC는 러시아군이 자국 영토에 진입한 우크라이나군을 계속 밀어내고 있지만 우크라이나 침공 이후 지난달 가장 많은 사상자 수를 기록했다고 보도했습니다. 영국 국방부는 러시아의 올해 11월 사상자 수가 45,680명이라고 발표했는데요. 이는 2022년 2월 본격적인 우크라이나 침공 이후 어느 달보다 많은 수치입니다. 영국 국방부의 추산에 따르면 러시아는 하루 평균 1,523명의 사상자를 냈습니다. 특히 지난 11월 28일 러시아는 단 하루에 2,000명 이상의 병력을 잃었는데 네, 검찰이 김용현 전 장관에 대해서 윤석열 대통령과 내란을 공모한 혐의로 어젯밤 구속영장을 청구했습니다. 가뜩이나 거센 야권의 압박에 더해서 윤 대통령을 향한 강제 수사도 초읽기에 들어간 분위기입니다. 그럼 대통령실 연결해서 현재 분위기 좀 알아보겠습니다. 자, 구승현 기자, 대통령실에서 입장이 혹시 나온 게 있습니까? 네, 현직 대통령 출국 금지라는 초유의 사태에 김용현 전 국방장관 구속영장에 윤 대통령은 내란 혐의 공범으로 적힌 것으로 알려졌는데 대통령실은 침묵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다만 윤 대통령을 겨냥한 예상보다 빠른 수사 속도에 당혹감도 느껴지는데요. 대통령실은 사실상 식물 상태로 봐도 무방할 것 같습니다. 윤 대통령은 공식 일정 없이 한남동 관저에 머무르며 칩거 중인데요. 어제 모든 일정을 취소한 데 이어 오늘 오전 있을 국무회의도 한덕수 국무총리가 주재할 예정입니다. 다만 현행법상 국무회의 소집 권한이 대통령에게 있는 만큼 자격 논란도 일고 있는데요. 대통령실은 현직 대통령을 향한 전방위적 내란죄 수사에도 대비하는 분위기입니다. 민정수석을 중심으로 긴급체포 등 강제 수사에 대비해 법률 검토에 나선 것으로 알려졌고 또 대통령 경호처도 대통령실이나 관저 압수수색 가능성을 예의주시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강제 수사 과정에서 현직 대통령 신분인 만큼 사정기관과 경호처 간 충돌할 가능성이 있는데요. 형사소송법상 군사상 비밀을 요하는 장소는 책임자 승낙 없이 압수수색할 수가 없어 과거 청와대에서도 이런 이유로 압수수색이 실패해왔습니다. 하지만 검찰이 윤 대통령을 내란죄 공범으로 보고 있는 만큼 강제 수사는 불가피해 보이는데요. 대통령실 참모들은 주로 사용하던 텔레그램 메신저를 탈퇴하거나 새로 가입한 정황도 속속 포착됐는데 각자 수사에 대비하고 있는 것 같다는 분석도 나옵니다. 윤 대통령을 향한 강제 수사가 이루어진다면 탄핵 소추안과 별개로 또 한 번 전국이 크게 요동칠 수밖에 없습니다. 지금까지 대통령실에서 전해드렸습니다. 조금 먹어도 잘한 거예요? 지난 12월 3일 윤석열 대통령이 비상계엄 선포 직전 소집한 국무회의. 비상계엄 사태를 막을 마지막 기회였습니다. 박성재 법무장관은 자신의 참석 여부를 밝히지 않았습니다. 선포 전 국무회의는 참가하셨습니까, 장관님? 참석했다고 인정한 건 비상계엄 사태가 터진 지 사흘째였습니다. 그날 밤 국무회의에는 윤 대통령을 포함해 모두 11명이 모였습니다. 비상계엄 사태 이튿날 참석 사실을 바로 인정한 건 김용현, 조태열, 이상민, 송미령 4명이었습니다. 국민적 분노가 들끓자 하나둘 참석 사실을 밝힌 겁니다. 하지만 최상목 기재부 장관은 아직도 자신의 참석 사실조차 공개적으로 밝히지 않고 있습니다. 혹시 국무회의 참석하셨습니까? 한덕수 총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자기 직을 걸고 말렸어야죠. 근데 그렇게 하지 못했다라고 할 것 같으면은 그건 뭡니까? 같이 공조한 거다라고 볼 수가 있어요. 국가를 지금 나락으로 지금 떨어뜨리고 있는 그 책임을 져야 할 그러한 대통령이자 총리 아닙니까? 조규홍, 송미령 장관은 자신은 계엄에 동의하지 않았다고 밝혔습니다. 다른 국무위원들은 찬반 어떤 의견을 냈는지 똑부러지게 밝히지 않고 있습니다. 거기서 찬성 반대가 있진 않았고요. 반대라는 표현을 쓴 분 자체는 두어 번 있었던 걸 기억하는데요. 거기서 다
그 내란죄라는 표현은 지금 아니 저는 내란죄라 생각합니다. 왜 저를 제지하십니까? 의원님께서 판단하시는 거와 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다른 부분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박성재 장관은 비상계엄 선포 직후 간부회의를 소집하고 대책도 논의했습니다. 실국장이 한 10분 정도, 10대 분 정도 뭐 그렇게 앉아 계셨던 것 같은데 대한민국이 헌법가로 영원히 남아있는 한 내란 행위로 분명히 규정될 것이고 공범을 폭넓게 인정하는 내란죄 특성상 국무위원들에게 부하수행 혐의를 적용할 수 있다는 의견도 나옵니다. 부하수행, 줏대 없이 다른 사람 주장에만 따라서 행동할 경우 5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형을 받게 됩니다. MBC 뉴스 조희원입니다. 네, 법무부 장관께 질의하겠습니다. 이 국무회의는 원칙적으로 대통령과 관련된 국무회의 심의 관련해서 모두 다 문서로 다 작성해서 보관하도록 되어 있죠. 그 과정은 자세하게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국무회의, 통상의 국무회의 원칙적으로 대통령의 모든 행위는 문서로 보관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담당하는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그 계엄 발표 당일 국무위원들이 국무회의를 위해서 모였다고 합니다. 그때 당시에 우리 법무부 장관도 계셨죠? 예. 계엄 실무 편람에 따른 계엄 선포 절차에 따르면은 국무회의 심의를 한 이후에 장관들이 계엄 선포문에 서명하도록 되어 있고 총리가 부서하고 대통령이 최종 결재해서 계엄 포고문을 발령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여기 계엄 포고문에 필수적으로 서명해야 하는 장관은 국방부, 법무부, 행안부, 기재부 그리고 국무총리입니다. 이 5명의 서명이 없으면 이 사실상 계엄 포고문은 위법한 포고문이 되고 법률적 효력을 발휘를 할 수가 없습니다. 장관, 이날 계엄 포고문에 서명을 하셨습니까? 저는 그렇게 한 사실은 없습니다. 그럼 그때 당시에 다른 장관들, 국무총리도 서명하지 않았습니까? 저는 그렇게 생각하는데 다른 분들은 정확하게는 모르겠습니다. 저는 안 했습니다. 장관을 서명한 적이 없다. 지금 계엄 선포 절차에 따르면 계엄 포고문에 필수 서명해야 하는 장관이 법무부 장관입니다. 그런데 장관이 서명하지 않았다고요? 저희들이 전부 다 서명하지 않았다는 것이 지금 확실하다는 거죠. 저는 그 포고문에 서명한 사실은 서명한 사실이 없다. 만약에 이 계엄 포고문에 서명을 했다면 그것은 그 서명에 동참한 장관이나 총리가 계엄 포고문에 대해서 법적 정당성을 부여를 하고 향후 법적 책임을 같이 지겠다라는 그런 법적인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근데 만약 장관이 그런 서명을 하지 않았다면 이것은 법률에 정해진 절차에 따른 적법한 계엄 포고문이 되지 않습니다. 즉 계엄 선포는 위법이라는 그런 뜻입니다. 그래서 지금 법무부 장관께서 계엄 선포문에 서명을 하지 않았다고 하면은 이것은 법적인 효력이 없는 위헌무효라는 그런 계엄령이 위헌무효라는 것을 지금 증명하는 거다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당시에 장관들이 몇 명 정도 국무회의 심의에 참여를 했습니까? 제가 경황이 없어 정확하게 몇 명인지를 정확하게 모르겠습니다. 지금 법무부 장관은 그때 당시에 어떤 의견을 냈습니까? 저도 다른 의원들과 같이 다 여러 가지 우려 섞인 이야기를 많이 했었고 총리께서 많은 말씀을 국무위원들 의견을 취합한다기보다는 총리께서 많은 말씀을 하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총리는 어떤 의견을 피력했습니까? 구체적으로 제가 하나하나 말씀드리기는 지난번에 말씀드린 바와 같이 옳지 않다고 생각하고 총리께서 충분히 말씀드린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계엄 선포 절차에 따르면은 계엄 선포문을 초안을 작성을 하고 그 계엄 선포문 내용에 대해서 법무부가 법률 검토를 하도록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사전에 이 내용